김지영 권사입니다. 저는 올해 초등학교 교직 경력 2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발령받아서 3년 차부터 다양한 학년의 여러 부장교사를 계속해서 맡게 되었는데요. 최근 4년 전에 1학년 담임을 처음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2학년에서 6학년까지만 해보다가 그런데 이제 그 후 3년 동안 계속해서 1학년 담임 교사를 맡게 되었고 아직 이제 올해 몇 학년을 맡게 될지 지금 결정은 안 되었는데 제 작은 소망이 있다면 제가 퇴직하는 날까지 계속 1학년 담임만 맡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아들이 있고 또 대학교에 입학하는 딸이 있는 부모 경력은 19년 차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어서 저도 다른 부모님들처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신앙 경력은 올해 47년 차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그때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음의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제가 12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아파트 바로 옆동에는 유치원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에 아파트 장터에 나가면 엄마들 사이에서 이런 여러 가지 학교를 보내야 되는 1학년 엄마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적어와 봤는데요. 엄마들 사이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한글은 무조건 완벽히 떼야 한다더라. 일기쓰기도 이미 시작해야 한다더라. 요즘 1학년은 띄어쓰기를 어른들보다 더 잘한다더라. 미술활동이 많고 대회도 많으니 미술학원을 보내야 한다더라. 태권도쯤은 해줘야 아이들 사이에서 약해 보이지 않는다더라. 수학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자신감 있게 수업에 참여한다더라. 연사는 기본이지 사고력 수업도 당장 해야 한다더라. 책은 당연히 많이 읽어야 하고 독후활동 대회가 많으니 연습해둬야 한다더라. 영어는 3학년 때부터 배우지만 그때까지 기다렸다 시작한 애는 한 명도 없다더라. 네 아들 개 이름은 알고 있니? 악보는 볼 줄 알아야 음악 시간에 수월하다더라. 근데 사실 이런 말들이 이제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또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제가 함께 들으면 참 우리 아이는 어쩌면 시작부터 뒤처진 아이, 꼴등 입학생이 된 것만 같아서 불안하고 답답할 것 같은 마음에 여러 어머니들께서 저한테 도대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무엇이 정말 진정한 가치인지 알지 못하고 흔들리는 어머니들 위해서 참 이제 교직에서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이 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집사님들께서도 이제 간혹 저에게 1학년 입학시키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우리 엄마 집사님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1학년에 들어오면 유치원 애기가 아니라 이제는 1학년 학생이 되었다는 거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학교 생활하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정말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다시 유치원 애기로 돌아가고 싶다는 1학년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은 이제 애기가 아니라 어른이 되기 위한 첫 시작 1학년 학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13장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는 말씀처럼 어른이 되는 과정은 자신의 생각과 뜻이 정해지고 표현되는 행동과 성과에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뜻이 정해지는 것.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때마다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면서 청지기의 삶을 살면서 살려고 노력했고, 저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가치관으로 제 가치관을 바로 세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른은 표현되는 행동과 성과에 책임지는 것.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밑에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어른의 조건을 갖춘 성인이 되도록 믿음의 부모가 꼭 해야 할 일 중에 먼저는 내려놓기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믿음의 부모가 꼭 해야 할 일은 먼저는 내려놓기인 것 같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을, 자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자녀를 맡기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궁금하신 분은 스마트폰에 유튜브 검색하셔가지고 거기 수원 빛들로교회 황정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면 또 이렇게 목사님께 부탁하시면 자세히 또 명쾌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관성 있게 해야 할 일은 지지하기, 키워야 할 일은 회복 탄성력과 행복, 길러주어야 할 일은 야성, 가르쳐야 할 일은 실패. 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강의 때 나누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만들어야 할 일, 좋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해야 할 일, 성공보다 성장, 돌봐야 할 일, 실력보다 역량, 바래야 할 일, 믿음의 종상.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은 마지막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강의 세미나에서 가장 좋은 날은 아마도 세 번째 날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강의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오늘 강의와 다른 강의 들으면 마지막 날 더 좋은 강의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의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앞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보통 우리 아이들이 의지력이 약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지력의 의식적인 자아는 일상생활의 패턴과는 관련이 없고, 비의식적인 습관이 일상생활에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의식적인 어떤 의지에 대한 결단보다는 지속적인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들어올 때 체크리스트 하나 나눠드렸는데, 그 제목을 우리 아이 입학 전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앞뒷면에 체크하는 내용이었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체크가 되었나요? 자, 제가 오늘 그 중에서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면 그 중에 한 절반가량인데 제목을 다시 붙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되기 전에 무조건 습관화되어야 할 생활 속 규칙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체크리스트 하나씩 저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침 등교 습관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매일 일정한 시간 7시 30분 이전에 일어나는가, 아침에 일찍 자고 일어나기 7시 30분 전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드렸는데요. 아침이면 스스로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깨워줘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평생 누군가는 깨워줘야 합니다. 학교를 입학해서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일은 일찍 자고 스스로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등교 시간은 보통 8시 40분에서 9시 사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등교 준비하는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아이들은 7시에서 7시 30분에는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아침에 아이가 일찍 일어나지 않게 되면 엄마도 아이도 아침에 정신이 없어서 등교 준비에 계속 쫓기게 됩니다. 아이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엄마가 깨우다 지쳐가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이제 곤히 자고 있는 아이 보면 좀 안쓰러운 마음에 깨우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지각할까봐 부랴부랴 깨우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급하게 나가는 것을 보면 혹시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되기도 하는데요. 1학년이라면 이제 스스로 일찍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다른 일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깨울 때에는 기분 좋게 깨워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침에 깨우려는 엄마와 일어나지 않으려는 아이하고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면 엄마도 아이도 기분이 안 좋게 시작하는 것은 매화의 한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짜증스럽게 일어나게 되면 하루가 불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기분 좋게 기도로 깨워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그 나눠드린 거에 기도문을 적어놨을 거예요. 저도 지금 아이가 이렇게 고등학생 대학교에 입학하는데도 늘 아이의 귀에 대고 아침에 안아주면서 하준아 오늘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준이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세요. 우리 하준이가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세요. 우리 하준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새날을 기대함으로 눈을 번쩍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아이를 늘 안아서 깨워주고 있는데요.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서 스스로 자고 이제 방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른 안아주면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아이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루의 시작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Q&A 적어두었는데 혹시 아침에 아이가 늦게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답에 도와주지 말고 지각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이가 늦게 일어났다고 해서 앞에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 그렇게 지각하니까 밥도 못 먹고 늦게 일어나서 지각한다 라고 잔소리를 하거나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런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시고요. 아이가 늦더라도 스스로 자기가 등교 준비하는 것을 엄마는 그냥 기다리면서 지켜보아야 합니다. 아이가 혹시 이렇게 너무 늦은 마음에 당황이 돼서 바쁘게 나가는 것 같으면 뒤에서 횡단보도 건너는 것까지는 지켜보시지만 스스로 늦더라도 준비해서 가는 거면 그냥 봐주셔야 아이가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공부가 다 시작한 교실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경험한 아이는 내일은 내가 정말로 늦지 않아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늦었다고 얼른 깨워가지고 밥 떠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차 태워가지고 지각하지 않도록 들여보내주면 아이는 내일도 그런 엄마를 믿고 일찍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지각한 것은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주셔야 되고 지각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1학년 아이들은 학교 오면 모든 게 엄마 탓입니다. 뭐가 없어도 엄마 탓, 뭐가 안 돼도 엄마 탓, 옷이 이상해도 뭐가 안 됐다, 옷 지퍼가 안 올라가도 다 엄마 탓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귀엽기는 한데 이제는 어른이 되는 가정에 들어갔으니 자기 스스로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교하기 전에 이제 바쁜 아침이다 보니까 서로 등교하는 아침이 바쁜데 아이를 절대로 이제 다그치셔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으로 꾸중을 하게 되면 그 꾸중은 내성만 생길 뿐이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등교 준비를 할 때에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데요. 이때에도 부모님은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기도함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준이가 등교 준비를 시작합니다. 물로 세수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겨주세요. 옷을 스스로 입을 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우리 하준이가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을 때 그 거울에서 우리 하나님의 깊은 웃음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에게서 준비 느리고 게으른 아이한테 우리 하준이 세상에 쫓기듯 허둥대지 않고 침착함으로 게으름은 물러가고 기쁨으로 하루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함으로 엄마는 응원을 해주시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밑에 표도 하나 그려놨는데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등교 일정에 대한 루틴을 만드셔서 그것을 함께 실천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등교 시간에 학교마다 정해져 있는 등교 시간에 루틴을 정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8시 40분까지 등교다. 그럼 아이가 7시 30분에는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8시에는 옷을 입고 가방 챙기고 8시 30분에 학교 나가기 전에 화장실 가는 것까지 유도하시는 루틴을 만드셔서 아이하고 실천하면 좋으세요. 표에 그려놓은 것처럼 제가 거기 아이가 할 일과 부모가 할 일을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부모님께서는 7시 30분 이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요. 아이가 7시 30분에 일어나서 편안하게 잠에서 깨어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기 적어놓은 것처럼 기도로 아이를 깨워주시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 골고루 영양가 든든히 먹기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8시에 예를 들어서 보면
세 가지가 적혀 있어요. 세면과 양치, 잠옷 벗어 정리하기, 옷 입고 옷매무새 다듬기. 이 세 가지는 이제 학교에 가기 시작한 1학년 학생이라면 스스로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은 평생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에 1학년 학생의 부모님이 개입을 해주시면 안 되세요. 부모님이 자는 아이를 깨워가지고 욕실에 데려가서 양치하는 걸 도와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잠옷 벗으면 개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이 부분은 아이가 스스로 진짜 1학년이라면 자동화된 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8시 15분에 보면 가방을 챙겨서라고 나오는데 가방 챙기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학교 가기 전날 항상 가방을 챙깁니다. 아침에 이 가방 챙기기는 이제 빠진 물건이 있고 아침에 챙겨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때 점검하는 거고 물병 같은 것만 아침에 챙겨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8시 30분에 등교를 이제 시작하고요. 아이가 그래서 8시 40분까지 무사히 학교에 도착하도록 나갈 때에도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표에 적어드린 것처럼 현관에서 사랑해 주님 이제 아이를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예시를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아이에 맞게 이렇게 기도문함으로 아이를 학교로 보내주시면 되시는데요. 이렇게 루틴을 잡으면 아침 등교 시간이 굉장히 여유롭게 됩니다. 실제로는 한 15분 정도는 시간이 좀 남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 국어 교과서에 보면 국어 교과서에 있는 지문들은 어떤 책에 있는 일부 지문을 발췌해서 실어 놓잖아요. 뒤에는 어떤 책에서 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책 목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학기 초에 찍어서 아이하고 도서관에 가서 항상 그 책을 빌렸어요. 빌리고 아침 시간에 남는 시간에 이 책을 독서를 하다 가게 하면 그날 학교 끝나고 돌아와서 엄마 아침에 읽었던 책이 국어 시간에 나왔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순서대로 읽다 보니까. 근데 아이가 아침에 자기가 전체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주 일부가 나온 것에 대해서 1학년 친구들은 특히나 이거는 뭐 2학년, 3학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혹가다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매일 아침 5분 수학 공부 이런 거 하고 가도 되니까 아침 시간에 이렇게 여유롭게 하고 가다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화장실 가는 것까지 유도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뒤에서 이제 화장실 문제 설명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저도 저희 두 아이도 아침마다 이런 루틴을 뭐 저희가 어떻게 정해서 붙여놓은 건 아니지만 항상 일정한 이 루틴에 따라서 움직이고 학교 가기 전에 셋 다 화장실까지 다 갔다가 등교를 하게 됩니다. 저도 출근을 하고 이게 매일매일 습관화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어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어떤 기회들이 중요한데 학교에 입학하는 전환기이고 혹시 아직 재학 중이라면 새 학년에 시작하는 이번 기회에 터닝 포인트 삼으셔서 아침 시간을 우리 아이들하고 알차게 사용하는 습관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매일 일정한 시간 밤 9시 정도에 잠자리에 드는다. 매일 일찍 잠자리에 들기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1, 2학년은 9시 정도가 가장 좋고요. 3, 4학년은 9시 30분, 5학년은 10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학교에 입학해서 가장 노력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일찍 자고 아침에 스스로 일찍 일어나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8시간 이상을 꼭 수면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학년 친구들 보면 급식 먹고 나서 오후 시간 시작할 때 때 아닌 잠투정을 부리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지난 밤에 잠이 부족해서 등교하게 되면 아무래도 컨디션이 예민하고 피곤하다 보니까 기운도 없고 또 친구들 간에 아침부터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반드시 8시간 이상 수면 시간을 확보하도록 도와주시고요. 잘 때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 나눠드린 것처럼 항상 기도함으로 재워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전에도 엄마와 부모님이 기회가 되셔서 맨 마지막에 있죠. 안식과 치유에서 사랑해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지친 아이의 몸과 마음에 진정한 쉼을 주시고 낮 동안 묻은 세상의 때를 그리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세요.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이 밤에 치유하여 주시고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깊은 단잠을 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이제 편안하게 기도 가운데 잠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의 건강한 수면 습관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바로 부모의 수면 습관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뭐 야식 차려놓고 밤 늦게까지 드라마 보시면 아이가 일찍 잘 리가 만무하겠지요. 그래서 아이가 잘 때는 이렇게 기도함으로 잘 재워주셔서 아이에게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의 건강한 수면 습관일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잘 때 기도를 재워주시고 또 텔레비전은 다 끄시고 독서나 이렇게 성경 읽으시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제 부부 간에 할 얘기가 있거나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는 아이들 다 재워놓고서 하시는 게 아이들의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위해서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바른 식습관 들이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진 시간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는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적어놨는데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먹고 오는지 이제 설문을 통해서 활동하는 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알아보면 아이들이 보통 한 30% 내외는 아침 식사 대신에 뭐 시리얼이나 과일을 조금 먹고 온다던가 아예 먹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침 식사는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겠지만 이 아이들 아침 먹고 오지 않으면 오전 내내 점심시간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것을 보는 마음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거기 적어둔 것처럼 아침 식사는 꼭 해야 합니다. 아이가 먹기 싫어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먹을 수 있는 습관을 꼭 들여주셔야 하고 밥이 싫다면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것이라도 반드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침 식사는 두뇌 활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인지력이 실제로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아침은 두뇌가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선생님들은 국어와 수학 교과는 항상 오전에 편성을 하십니다. 국어와 수학을 오후에는 거의 편성을 하지 않으시고 가능한 1교시, 2교시에 편성을 하시는데 우리 아이가 아침 시간에 두뇌를 활발히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는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이때 부모님들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일정을 보내다 보면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 나눌 일도 부족하기도 한데 아침 시간에 아이들하고 식사하면서 따뜻한 대화도 나누시고 함께 즐거운 식사를 가져주시면 부모님도 아이도 기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도 중요한 거는 식사하면서 아이를 다그치셔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도 아이도 기분이 안 좋게 하루를 시작하면 모두 다 마음이 안 좋겠죠, 하루가. 아침 식사할 때도 거기 적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식사하면서 시작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스스로 골고루 먹는가 편식 붙여보기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시간은 학생들이 가장 하루 중 기다리는 시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1학년 교사한테는 이 시간 가장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급식 시간 되면 선생님 뭐 떨어뜨렸어요, 쏟았어요, 뭐 이거 뚜껑 열어주세요, 못 먹겠어요, 안 먹어도 돼요, 남겨도 돼요 하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고 뭐 심지어 선생님 밥 안 먹고 쟤 뭐 해요 이렇게 쏟는 아이, 흘리는 아이, 뭐 못 먹겠다는 아이, 그러니까 사고 있는 아이들 틈에서 선생님 1학년 선생님들은 진짜 조금이라도 골고루 아이들을 먹여보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고 이렇게 식판 검사를 하는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1학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아이의 이제 케이스별로 다 상황을 자세히 빠르게 아는 편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진 않지만 이게 같은 이유로 지도를 합니다. 아이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심씩 먹고 나면 놀이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놀기 위해서 급식을 하나도 안 먹고 그냥 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급식 검사를 하는 이유는 정말 조금이라도 조금씩 더 먹어보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막 그래요. 저 집에 가서 뭐 간식 먹으면 돼요. 밥을 안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냥 내는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하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1학년 친구들은 검사라는 말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아이가 FM이다 그러면 급식이 남은 식판을 선생님한테 가지고 가는 것 자체를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요즘 선생님들은 급식을 남긴다고 강요 다 먹게 강요하는 선생님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민감해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그 남긴 식판을 선생님한테 가져가서 선생님이 뭐 남겼어요, 못 먹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에요. 1학년 친구들에게.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일 수 있는 습관을 들여주시고 학교에서는 하루도 흰쌀밥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밥에 항상 여러 가지 잡곡이 골고루 섞여 나오지 하루도 그냥 흰쌀밥을 나오는 날은 없는데 흰쌀밥만 고집하는 친구들이 간혹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잡곡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래서 급식 먹으러 갈 때 오늘 급식에 나온 거 꼭 한 번씩이라도 다 먹어봐. 그러니까 엄마가 미리 보실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내용 말씀해 주시고 급식 잘 먹어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실제로는 아이들이 급식을 통해서 못 먹던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입맛이 빠르게 변하기도 하고 그동안 내가 먹어보지 않아서 못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먹어보면 너무 맛있어서 먹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식에서 한 번씩이라도 먹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매일 어떤 반찬 해야 될지 고민되실 때 급식판을 이렇게 딱 펴놓으시고 급식단 그 한 달에 한 번씩 학교 홈페이지에 그리고 요즘에 어플 같은데 한 달치랑 매일매일 올라오잖아요. 펼쳐놓으시고 제일 맛있었던 반찬 동그라미 쳐봐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아마 어떤 반찬 해야 될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예비 소지비나 입학식날 아이들 기초 조사표가 나갈 때 항상 꼭 반드시 어떤 알레르기가 있다고 적어주시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급식 지도 하시다 보면 이제 깜빡 잊어버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 음식이 나오는 알레르기 있는 음식이 나오는 날은 아이에게 오늘 이 음식이 나오니까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먹지 말아라 하고 아이에게 당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과일 먹어보기 이렇게 적어드렸는데요. 학교 급식에서는 과일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거의 매일 나오는 수준이고 2, 3일에 한 번씩은 꼭 과일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가정에서 너무나 부모님들께서 정갈하게 차려주신 과일만 먹다 보니까 아이들 1학년 친구들 과일을 잘 안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사과가 항상 껍질째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집에서는 다 깎아가지고 그냥 찍어 먹을 수 있게 나오니까 그냥 사과가 씻어서 이게 잘라져 나오니까 그 씨가 붙어 있거나 껍질이 붙어 있으면 아무도 사과를 먹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키위도 잘 씻어서 그냥 반이 잘라져서 나옵니다. 모든 학교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일단 몰라요. 학교 와서 키위를 보는 순간 숟가락으로 그 키위를 이렇게 떠 먹는 것도 이제 학교 가기 전에는 그런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꼭지 달린 딸기 이것도 심지어 안 먹으려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이렇게 정갈하게 부모님이 차려주신 과일만 고집하지 않도록 학교 가기 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과일을 먹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혼자 정해진 시간 30분 안에 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그릇을 정리하는가 시간 안에 식사 마치기입니다. 대체로 우리 1학년 친구들은 30분 내외로 식사를 하는 것이 적당한데요. 이게 학교 상황상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 30분이라는 시간 여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5분에서 20분 정도 안에 아이가 식사를 마쳐야 다음 활동을 쉽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20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친구들이 하나 둘 다 자리에서 떠서 놀이를 시작하고 나 혼자만 자리에 덩그러니 남아서 밥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너무나 좀 이렇게 느리다 하는 친구들은 이게 식사를 뭐 빨리 먹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식사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뭐 우리 30분 동안 밥 먹고 같이 정리하자. 그리고 밥 먹을 때는 밥만 먹는 거지 놀이는 끝나고 나서 하자 이렇게 정해주시고 실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20분, 30분 이상 오래도록 먹는 친구들은 또 대체로 그럴 만한 좀 이유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편식이 너무 심하다던가 아니면 이제 밥 먹다 중간에 친구들하고 계속 장난친다던가 아니면 뭔가 다른 거에 집중해서 그걸 계속 하느라고 식사 시간이 계속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미리 연습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스스로 식사를 잘하는가 젓가락질 연습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에서는 급식 때 성인용 쇠 숟가락과 쇠 젓가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쇠 큰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학년 학기 초에 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숟가락으로만 밥을 먹어요. 급식을 젓가락질을 잘 사용 못해서 그리고 숟가락으로만 먹는 게
게 아니라 거의 손으로 얼른 집어 먹어요. 손을 사용해서. 근데 우리 아이가 언제까지 숟가락으로만 밥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젓가락질은 정말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니까 젓가락질을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이나 뭐 게임 같은 거 활용하셔서 아이가 젓가락질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 우유값을 열고 우유를 마실 수 있는가, 우유값 여는 연습하기 이르는데 3월 달에 우유 급식 신청을 받는데요. 대부분의 학교는 1년치 신청을 한 번에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쿨랭킹 인출도 보통은 1학기 한 번 몽땅 3월에 다 인출이 되고 2학기에도 첫 달에 다 인출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 이걸 해지하시려면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보통 학교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사유를 우리 아이가 뭐 어떤 질병이라든가 소화에 문제가 있다는 사유를 제출하셔야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은 1교시 마치고 나면 우유 급식 시간이 됩니다. 근데 1학년 어머니들은 이제 우유를 무조건 먹어야 좋다라는 생각으로 신청을 진짜 많이들 하시는데요. 1교시 쉬는 시간이 되면 갑자기 아이들이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우유 못 먹겠어요. 내도 돼요 하면서 이 시간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많아서 저는 먹기 싫은데 엄마가 신청했어요 라고부터. 그래서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우유를 꼭 먹이고 싶은데 아이가 좋아하지 않는다 하면 이제 가정에서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아이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학교 우유는 반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아이가 우유를 못 먹거나 이제 어느 날은 배탈이 나와서 못 먹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선생님이 그 모든 우유를 다 해결하셔야 돼요. 다 뜯어서 다 버리고 그 쉬는 시간 안에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 경우는 한 달, 두 달 돼도 계속 우유를 못 먹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전화 드려서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우유를 꼭 신청해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아이하고 잘 상의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이제 열지를 못해가지고 3월 첫날 우유급식 시작하면 아이들 우유곽 열어달라고 크게 줄을 섭니다. 근데 아이들 아직 소금 근육이 약해서 선생님이 근데 또 다 열어주질 않아요. 유치원처럼. 왜냐면 이게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은 친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떻게 열어봐, 어디까지 열어봐, 어떻게 힘을 줘서 어디를 잡아당겨 하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지도를 계속 해주시거든요. 아직은 손 근육이 약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는 학교 가게 되었으니까 학교 가기 전에 우유 먹을 일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우유값을 열어서 먹어보는 연습을 하면 그래도 아이들은 몇 번 연습을 하면 스스로 또 잘 엽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가게 되었으니까 주스병 같은 것도 주스도 자주 나와요. 주스 뚜껑도 스스로 열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이제 요플레 나왔을 때 그걸 못 듣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거 먹을 때도 이제 가정에서 먹을 일이 있을 때 자기 스스로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를 잡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이렇게 알려주시면 아이들 학교에서는 이런 거 내가 열어줄까? 이런 친구들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거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본 생활 습관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용변을 보고 나올 수 있는가? 혼자 화장실 가기. 이제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부모님 없이 혼자 화장실을 가고 스스로 뒤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가정에서 볼일을 보고 뒤처리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학교 화장실은 두려운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깨끗하게 뒤처리를 할 수 있는 연습까지도 가정에서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배변 문제는 심리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제 엄마도 아이도 학교 가기 전에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이고 1학년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1년에 꼭 한두 차례는 화장실 문제로 실수하는 일이 1학년 교실에서는 있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예비 소집일 날 아이하고 함께 부모님만 가지 마시고 꼭 아이와 함께 가셔서 학교를 둘러보시고 그때 꼭 화장실도 둘러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입학하면 첫날부터 선생님이 화장실 사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화장실 문을 열고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휴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뒤처리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여자고 남자고. 하지만 입학식 당일도 그리고 바로 다음 날도 이런 곤란한 일이 아이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비 소집일 날 가셨을 때 화장실까지 한번 둘러보고 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교 수업은 40분은 수업 시간이고 10분 쉬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학년 친구들은 보통 쉬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화장실을 보내주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화장실 갈 수 있다고 알려주시고 가정에서 꼭 소변 습관을 점검하시고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대변은 되도록 가정에서 해결을 하고 오는 게 좋은데요. 생각보다 학교에서 대변을 보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이 대변을 보고 싶으면 배가 불편한 상태로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도 계속해서 머릿속에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대변 보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이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집이 아닌 다른 장소고 마트 갔을 때나 뭐 이렇게 교회 왔을 때나 식당에 갔을 때 꼭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대변 볼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 이제 휴지는 어느 정도 적당량 잘라서 뒤처리해야 되는지도 또 알려주시고 이제는 비대 도움 없이 엄마의 도움 없이 스스로 뒤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고요. 또 이제 어머님들이 물티슈 사용하라고 보내주시는데 물티슈는 변기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것까지 학교에서도 지도는 하지만 말씀해 주시고 요즘에 보니까 이제 1학년 친구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물에 녹는 물티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보내주시던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제라도 화장실 갈 수 있다고 선생님이 말을 해주는데도 이게 혹시 수업 중이라서 그리고 수줍은 하는 친구들은 말을 못해서 화장실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대부분의 1학년 교실에서는 화장실 가기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부위 보이면 화장실 가는 약속을 정해요. 화장실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약속을 정하거나 또는 이제 교실 뒤편으로 나가면 화장실 카드 같은 게 있어서 선생님한테 뒤에 나가서 이렇게 보여드린다거나 저희 교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어서 뒤편에 걸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 하나는 화장실 가는 거고 하나는 보건실용인데 뭐 몇 학년 몇 반 화장실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써있는 목걸이를 들고 나가면 선생님한테 굳이 수업 시간에 친구들 공부할 때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뒤편으로 나가서 화장실 목걸이 걸고 나갈 수 있다. 언제든지 이렇게 약속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갑자기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서 선생님들이 지나다니시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런 약속들을 통해서 아이가 혹시 화장실 갔다 어떤 실수를 하거나 보건실 가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바로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학교에 가서 실수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선생님한테 도움 요청하면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는가, 옷의 단추나 지퍼를 스스로 열다를 수 있는가, 입고 벗기 편안한 옷 입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학년은 스스로 자기가 옷을 입고 벗기 좋도록 단추가 적은 옷 그리고 이제 지퍼를 쉽게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옷을 입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벨트가 뭐 너무 어렵게 되어 있거나 이렇게 꽁꽁 뭐 이렇게 리본 같은 거 묶어놓는 친구도 있어요. 허리 고무줄 바지도 그래서 그걸 못 풀거나 아니면 벨트가 너무 단추가 너무 많은 옷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 갔을 때 급한 마음에 이걸 풀지 못해서 실수하는 일이 발생할까봐 그러는데요. 특히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 딱 달라붙는 그 스타킹을 내리고 긴 치맛자락을 붙들고 볼일을 보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1학년 친구들 그 화장실에서는 긴 치맛자락뿐만 아니라 원피스에 있는 이런 리본끈이라든가 그 코트에 있는 벨트 같은 게 변기에 빠지는 사고가 아주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복장에도 조금 신경을 써서 보내주시면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도움은 주시지만 아이가 계속 불편한 상황이 발생되니까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지나치게 긴 외투 한때 이게 롱코트가 유행이어가지고 롱패딩이 유행이어서 1학년 친구들도 롱패딩을 굉장히 많이 입고 왔었는데 그런 옷을 입으면 책상에 앉았을 때 뒤에 걸쳐도 바닥에 이제 그 옷들이 잘 정리가 안 되고 1학년은 수업 시간이 그 체육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통합 교과가 있는데 이게 매일매일 통합 교과가 있고 계속해서 바깥 놀이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깥 활동할 때에도 긴 외투를 입으면 좀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혼자 운동화끈을 풀고 묶을 수 있는가 편한 신발 신기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신발은 발 크기에 잘 맞고 가벼우면서 신고 벗기 편한 운동화 좋습니다. 끈이 풀어져도 아이가 끈을 잘 못 묶는다 그러면 벨크로로 찍찍이로 된 운동화를 신겨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끈 있는 운동화를 신고 간다면 풀어졌을 때 어떻게 묶을 수 있는지
유튜브에 보면은 방법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링을 만들어서 불이 어떻게 묶는다 이런 것도 연습해가지고 아이가 끈이 풀어졌을 때 쉽게 묶을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활동 시간이 매일 있고 계속 바깥놀이 하기 때문에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 구두 신고 오면은 계속 달리기 활동이 있는데 이때 좀 불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슬리퍼나 간혹가다 이렇게 크록스 같은 거 신고 오면 이게 헐렁거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활동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놓고 활동하기 좋은 복장으로 그리고 신발로 신겨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은 옷을 정리하고 세탁실에 갖다 놓을 수 있는가 뒤에 정리 부분에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정돈 습관 만들기라고 적어놨는데요. 물건을 쓰고 나서 제자리에 두나요? 책을 읽고 난 뒤 책꽂이에 바로 꽂아놓는가? 자신이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은 부모의 요구 없이도 스스로 정리하는 편인가? 내 물건 소중히 여기기. 정리정돈을 잘하는 친구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에 크게 어려움이 없고 학교 생활에 적응을 빨리 합니다. 반대로 정리정돈 습관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학교의 모든 일에 당황하고 쩔쩔매고 지금 무엇을 배우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첫날부터 책상 속 정리하는 방법, 사물함 정리하는 방법, 가방 속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조 가방에 무엇을 넣는지, 또 실내 주머니에 신발장에 어떻게 정리하는지 정리하는 방법이 실제로 예전 같으면 우리들은 1학년, 요즘 같으면 통합교과에 학교라는 교과에 직접 나오고 실제로 아이들이 계속해서 배우고 직접 연습까지 계속 하는 시간들이 많고 1학년은 1년 내내 꾸준히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생활 중 학교에 오자마자 책상 속하고 사물함 정리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학교 마치고 하교하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학교 일과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일과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무슨 시간이니까 무슨 교과서 꺼내자 아니면 수업 중에 뭐 받아쓰기 문제 꺼내자, 열강 문제 꺼내자, 뭐 종합장 꺼내자 아니면 학교에서 나눠주는 또 교재들이 있어요. 마음 놀이터 꺼내볼까요 하면 어떤 친구들 중에는 저 여기 없어요 하고 1학년 친구들은 바로 울어버려요. 저 없어요 하고 울거나 아니면 책상 속에 이렇게 자세히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없어요. 그리고 앉아있거나 아니면 찾는다고 물건 하나 둘 꺼내서 책상 위에 산처럼 여러 가지 물건들을 쌓아놓고 있거나 심지어는 그 책을 찾겠다고 사물함으로 어디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근데 다 같은 이유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문제 상황입니다. 학기 초에 배운 대로 학교 오자마자 그리고 학교 집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책상 속하고 사물함을 잘 정리하는 습관이 들은 친구들은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할 일이 없지요. 아이가 지금 서투고 어리다고 부모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해주셔서는 안 됩니다. 학교 가서 공부가 중요하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 나머지는 엄마가 다 해줄게. 넌 공부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인생길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꾸셔서 우리 아이들이 기본 생활 습관을 잘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은 입학을 앞둔 지금부터라도 계속 연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는지 알려주시고 또 아이가 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칭찬해 주시고 습관이 잘 정착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세요. 정리정돈의 기본은 나의 물건과 남의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 물건에 애착이 있는 친구들은 정리정돈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내 물건이 정돈이 안 되어 있거나 어지러워 있는 것을 아이들의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물건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친구들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쉽게 손대지 않습니다. 내 물건이 나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물건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취약 전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방을 새롭게 꾸며주거나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데 이게 가장 좋은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제는 학령에 맞지 않는 장난감이나 교구는 다 버리셔야 되시고 고장나서 쓸모없는 장난감들은 과감하게 다 버리셔야 합니다. 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과제가 생겨요. 그래서 일기쓰기나 받아쓰기나 다른 글자 쓰기 같은 과제를 해야 할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창한 책상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잠깐이라도 자기 학용품을 놓고 자기 과제에 집중해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적당한 책상과 아이만의 분리된 공간을 꼭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을 심어주고 또 자신만의 책상에서 공부라는 즐거움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용품과 같은 자기 물건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가? 정리를 못하는 것은 아이 성향의 문제일까요? 정리 정도는 성향의 차이가 아니라 습관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충분히 연습하면 잘 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내 물건에 이름 적기, 내 물건에 스스로 이름을 적도록 해주세요. 학기 초에 엄마들이 다 이름 적어주시고 네임 스티커 다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자기 물건에 이름을 적거나 또 네임 스티커를 직접 붙여서 그 물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의식적인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좋습니다. 이제 이 물건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잘 챙겨야지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모든 학용품에 몇 학년 몇 반 번호까지는 안 적으셔도 되세요. 여러 해 사용하는 물건들은 다음 해가 되면 그걸 또 다 수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교실 그리고 학교 전체에서도 이름만 붙어 있어도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 찾는 것이 쉽기 때문에 굳이 모든 학용품에 학년 반 번호까지는 적지 않고 이름만 적으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생이 되면 과제물을 수행할 수 있는 적당한 책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실에 있는 사물함처럼 아이가 자기의 물건을 직접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반드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하고 상의하면서 정리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책도 어느 순서대로 어떤 위치에 꽂을 것인지 그리고 학용품도 어느 위치에 어느 방향으로 정리를 할 건지 아이하고 상의하셔서 규칙을 정하시면 본인 스스로 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아이가 더 열심히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 습관이 잘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주셔야 하는데요. 아이가 아무리 열심히 잘 지켜야지 하지만 그다지 이 의지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방을 잘 만들어주고 꾸며주고 깨끗하게 했으니까 앞으로 정리를 잘 하겠지라는 기대는 너무 이른 기대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자기 관리의 능력이 충분하지 않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머님들이 함께 시시각각 점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점검이 잔소리처럼 아이한테 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아이한테 뭐 누구누구야 예지야 책상에 어지럽혀져 있는데 이 공책은 어디에다 꽂는 거지? 공책은 네가 어떤 위치에 놓기로 했었지? 네가 정리해볼까? 이렇게 도와주시고 엄마가 필통은 정리해줄게 하면서 같이 정리해주시고 이렇게 연습하면서 차차 아이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리 습관이 아이에게 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엄마 말 안 들었으니까 네 방 치워 이렇게 하는 벌칙이 되거나 네 방 정리하면 용서해줄게 하는 아이가 정리정돈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누구에게 용서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벌이나 잔소리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상의하셔서 규칙을 정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혹시 이제 부모님의 정리벽이 너무 심하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앞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셨는데 이때는 오히려 아이가 정리하는 습관에 반감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정리를 했지만 엄마가 말도 없이 엄마만의 방식으로 다시 재배치를 싹 해버리면 아이는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엄마가 다시 어차피 정리할 건데 뭐 이러고 정리하는 습관을 반감이 가질 수 있으니까 이제 아이가 정리를 나름대로 했지만 부족하다 할 때는 부모님께서 오늘 일단은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정리 잘하려고 노력했구나. 그리고 나서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정리를 잘할 수 있는지 도와주시고 그리고 요령을 또 알려주시고 이제 아이가 엄마의 정리 패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방 정리 좀 해라 이게 아니라 아이들한테는 거기 있는 장난감은 빨간색 상자에 넣어서 그 큰 인형 앞에 넣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정리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비가 오는 날에 이제 우산 가지고 학교에 와서 교실에 못 들어온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우산 어떻게 말려서 어떻게 접는지 우산 이렇게 접는 거 다 못해요 여기들. 그래서 이제 학교 가기 전에는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우산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리고 우비에 뭐 이렇게 장화에 우산에 이렇게 막 되게 멋지게 입고 오는데 이 우비를 처치를 못해서 교실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럴 때는 우비 담을 수 있는 비닐도 반드시 보내주시고
어떻게 접어서 넣어야 되는지도 미리 집에서 연습을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등교 준비는 전날 미리 하기로 가방 정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가방 정리할 때는 학교 갔다 돌아오면 가방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야 합니다. 아이들한테도 학교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래서 가방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고 그다음 이제 알림장. 그러니까 대부분 1학년은 1학기까지는 알림장을 아마 적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알림이로 갈 텐데 그 부분은 부모님들께서 아주 꼼꼼히 읽어주셔야 합니다. 이 학기 초에는 특히나 1학년은 알림장 저도 한 15장씩 이렇게 묶어서 내보내요. 근데 정말 꼼꼼히 읽어가지고 체크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한 번 해놓으면 6년이 편안해지시니까 딱 6년에 딱 한 번만이다 생각하시고 알림장, 안내장을 꼭 한번 자세히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정통신문 확인하는데 가정통신문을 받으시면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제출해야 되는 가정통신문이 있고 이제 읽어보시고 보관하거나 이제 처리하셔야 될 가정통신문이 있기 때문에 가정통신문 다시 제출할 것은 아이들 이렇게 학교에서 L자 파일 만들어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여기는 이제 선생님하고 엄마하고 편지 항상 보는 우체통이야 이렇게 아이한테 알려주시면서 항상 가정통신문 L자 파일에 넣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그 가정통신문 다시 제출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써주시는데 1학년은 이제 서류가 많기 때문에 특히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도 체크해야 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보통 앞면만 많이 체크해 오셔서 다음날 아이가 다시 가져와서 이걸 왜 가져왔지 엄마들 이러는 경우가 많으니까 앞면 뒷면 꼼꼼히 확인하셔서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보관해야 되는 안내장이 있을 거예요. 뭐 평가 계획표라든가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내용을 보관하시고 나머지는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물병 설거지하기 이거는 아이가 가방을 다 꺼내면 알림장 엄마한테 보여주게 꺼내놓고 가정통신문 엄마한테 보여주게 꺼내놓고 물병도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싱크대에 갖다 넣도록 연습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물병은 엄마가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 필통 정리하기 넣어놨는데 이것도 아이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필 깎으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아이가 연필 깎을 때 엄마는 하나님 우리 아준이가 이 연필 깎은 걸로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지혜를 더해주세요 이렇게 항상 응원하시면서 기도로 가방을 함께 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방 정리하기는 이것도 학교에서 다 연습하거든요. 아이들이 일단 공책이나 파일 같은 거는 가방 뒤편에부터 큰 순서대로 키 순서대로 이렇게 넣고 나머지 이제 물건들을 그 앞에 넣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가방을 챙겨볼 수 있도록 다 직접 연필 깎고 필통 정리하고 가방 정리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금부터 유치원 갔다 오면 자기 가방 이렇게 열어서 꺼내볼 수 있도록 유치원에 보면 이렇게 수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1학년 친구들도 보면 그 제대로 이렇게 덮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찢어지고 구겨지고 이런 친구들 많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부터 지금 있는 수첩들 딱 덮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세미나 제목이 기도로 가방 싸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함께 기도로 가방 함께 싸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첫 단추는 항상 중요합니다. 1학년이라는 첫 단추를 가장 잘 끼운다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공부 습관을 다지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직접 학교에 가서 이제 궁금하신 거 받아쓰기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나 일기 쓰기는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가 어떤 예절을 미리 가르쳐야 하는가 친구들 관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1학년은 진짜 첫 단추를 잘 낀다는 게 이런 기본 생활 습관 그리고 공부 습관을 다지는 일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다른 습관을 다시 고치려면 더 2배나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바른 행동을 스스로 반복하거나 좋은 습관을 자기 스스로 계속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어른들이 가르치고 우리 어른들이 보여준 대로 그냥 따라할 뿐입니다. 이 습관은 단번에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형성된다고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이제 입학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계속해서 실천한다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 아이들 양몰이 하듯이 잘 이렇게 이끌어만 주시면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중에 만들어야 할 일, 좋은 습관 아이들한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제 세미나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믿음을 그냥 습관으로 생활 속에서 익힌 분들이 많고요. 또는 어려서 믿음의 가정은 아니지만 친구 따라 교회 나가서 그 문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받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개개인의 가치이고 개개인의 철학이고 문화이고 또 습관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이 돼서 신앙을 갖는 경우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갖게 되잖아요. 사람이 인생을 90년이라고 볼 때 30년은 부모 아래서 배우고 자라고 30년은 자기의 뜻을 펼치며 자기가 이제 자기 생산 활동을 하잖아요. 나머지 한 2, 30년은 남을 위해 베풀면서 여유 있는 생활을 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이제 어려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려서 첫 단추를 끼우는 것, 그것은 좋은 습관, 바른 습관,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심어주고 성공을 가르치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한 동력은 이런 성공이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바른 습관, 좋은 습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사명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나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는 여러 가지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딱 잡고 한 30대가 되었을 때에는 이제는 자기가 이렇게 세상을 이끌고 누리면서 살면 좋은데 이 방향을 잡지 못해서 60이 되도록 그것을 참사 헤매는 인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첫 단추를 신앙생활로 잘 키운 아이들은 아주 일찌감치 인생의 방향을 잡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기쁨과 보람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평화와 또 행복을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자랑할 것은 뭐 엄마는 어렸을 때 맨날 1등만 했다, 공부 잘했다, 좋은 고등학교 갔다, 좋은 대학 갔다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빠도 나 돈 잘 벌어가지고 성공했다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가장 물려주어야 할 재산은 가장 좋은 습관은 부모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오늘 좋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믿음을 그냥 습관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잠깐 제가 아침 루틴 소개했는데 저희 가정에는 아침 루틴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밤에 자기까지 루틴이 있습니다. 믿음의 루틴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믿음의 루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저녁 6시가 되면 모두 다 한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고 6시 반이 되면 다 같이 차에 타서 찬양을 아빠가 딱 틉니다. 그럼 그 찬양을 틀면서 함께 다 신나게 찬양을 부르면서 차례 예배에 옵니다. 예배가 끝나면 이제 교회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먹는 게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아빠는 보름달과 바나나 우유를 먹고 아이들은 이제 뭐 어묵과 무슨 삼각김밥을 먹고 뭐 군고구마 각자 정해져 있는 걸 매일 똑같은 걸 먹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기까지는 어떤 주제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 주제가 집에 돌아가서도 끊이지 않아서 11시, 12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잠드는 그런 루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월달부터 12월 달까지 루틴이 있습니다. 12월에는 한 10년 넘게 항상 보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 공연을 보고 나와서 항상 먹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똑같습니다.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 있는 호떡을 꼭 먹어야 집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구영신 예배가 드리는 전날은 10시에 모두 모여서 다음 해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지금 한 아이들 한
5살 때부터인 것 같은데 성모양식 예배 끝나면 반드시 맥도날드에 가서 항상 먹는 그 세트를 먹어야 합니다. 먹고 돌아가는 게 아이들의 그런 믿음의 루틴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모든 우리의 루틴이 교회 생활, 그리고 신앙 생활,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행사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새학기 시작 전에는 일주일 동안 새벽이고 저녁이고 계속해서 영적적인 새벽 기도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졸려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는 가정만의 이런 루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루틴은 반드시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얼마나 많은 일이 많습니까? 그렇게 30분 동안 찬양만 부르면서 즐겁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어떤 말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한마디 말을 듣고 부모는 가만히 안 두죠. 그거 아니다. 너 잘못됐다. 네가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어떤 날은 아이들이 진짜 펑펑 울면서 막 교회 올 때까지 30분, 40분을 서로 막 싸우면서 실갱이를 하면서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감정이 상했고 무슨 일이 발생했던 끝까지 옵니다. 그 루틴을 그냥 실천합니다. 눈이 부어서 펑펑 울고도 예배 들어가서 반주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와서 또 아무렇지 않게 편의점 가서 다시 먹던 걸 삽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또 다시 그걸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루틴을 반드시 지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보여줘야 하고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이고 믿음 생활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개입을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를 받고 정말로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이제는 부모가 아니라 스스로 그 사명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아이들로 커갈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 그런 대로 또 이제 그 어떤 첫 시간은 뭐 이론과 그리고 또 실천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함께 하는데 첫 시간을 마치게 되면 당연히 드는 마음이 오히려 기대와 소망보다는 부담 쪽이 첫 시간은 당연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부분에 어떤 부족하고 또 어떤 부분은 내가 몰랐던 부분이 지금 내가 해야 되겠고 또 할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 더 크게 당연히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둘째 시간 또 셋째 시간을 지나면서 그게 구체화되고 또 실현 가능한 나의 어떤 금방 이제 또 임지연 권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습관화되고 그 습관이 결국은 루틴화되어져서 그것이 이제 아이들에게는 평생의 추억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추억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에 대한 가장 기본 단위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삼가에서 위로드리면 어떤 부모도 완벽하고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우리 자녀들을 또 그렇게 키운다고 해도 또 완벽하고 완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어떤 테두리, 아까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최저선을 만들어내는 것,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 또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최고의 선을 가르쳐주고 또 최고의 목표를 가르쳐줘서 어쩌면 우리를 디딤돌 삼아서 우리 아이들은 한 단계 더, 또 그 이후에는 또 디딤돌 삼아서 또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부분을 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함께 해서 감사하고 또 함께 아이들을 키워가는 입장에서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깐 식사하고 또 이후의 시간에는 또 아이들도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서 오늘 그 내용을 이제 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함께 또 생각했으니까 빨리 이제 잊어버리고 또 놓치지 마시고 잠깐 뭐 시간이 되시면 두 분씩 세 분씩 혹은 또 혼자서 잠깐 정리를 하면서 다시 반복을 통해서 내가 오늘 느꼈던 점 그리고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점을 정리를 하시고 또 그 부분을 혼자서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오늘 오지 않은 분들도 포함해서 같이 나눠서 다음 시간에 둘째 시간 다음 주 토요일 날 올 때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그 부분을 한번 내가 결단해야겠다 하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좋은 건 역시 부부가 함께 들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동안 부부가 함께 들을 수 없다 해도 내가 나눴던 것을 오늘 같이 집에 가서 우리 아이를 같이 키우는 거니까 혼자 키우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을 같이 나눠주시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놓치었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인데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또 그 부분을 또 같이 만들어 가야겠다 해서 적어도 우리가 신앙과 믿음 안에서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한테 잠깐 맡겨놓은 거니까 내 소유물도 아니고 또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작품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도와줘서 우리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에 자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자녀들을 주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대신에 부모를 보냈다는 한 작가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합니다. 그러나 늘 부족하고 또 모자라고 또 연약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바를 붙잡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삶 가운데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어려서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자라고 또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발판 삼아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안정되게 자기의 삶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씨름하고 또 사람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또 자기의 인생을 풀어나가는 복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부모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먼저 스승으로 살기 위해 내 자신의 삶의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습관과 태도와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삶이 될 때까지 우리 자신 또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 삶의 태도와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3주간 연속하여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함께하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건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